자, 이제 이 스페큘라 항목인데, 이 스페큘라는 뭐 물론 칼라도 빛에 대한 반응이고, 이 스페큘라도 빛에 대한 반응인데, 빛에 대한 밝기에 대한 반응 정도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요. 자, 스페큘라의 웨이트, 스페큘라를 몇 프로 사용할까? 이거는 100% 사용했어요. 이거는 사용해도 괜찮은 속성이에요. 일단 어때요? 이 메탈리스 올렸을 때랑 좀 비슷한 반응이죠. 지금 보시면 원래 이 리플렉션 기본 머티리얼 같은 경우 이 리플렉션 메탈리스 값이 스페큘러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메탈리스가 베이스에 있음으로써 좋은 점은 기본 머티리얼에서는 리플렉션을 올려주면 거기에 상응하게끔 어때요? 디퓨즈 값을 다운을 매칭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져 있죠. 이 메탈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베이스 항목에 같이 있게 됨으로써 그래서 이 스페큘라는 라이트의 밝기 부분, 이 전면부에 대한 반사보다는 이 모서리 엣지 부분에 있는 이 틴트라고 하죠. 이 틴트에 대한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컨트롤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컬러를 한번 써볼게요. 구분하기 편하게. 자, 스페큘라 컬러를 썼더니 이 엣지 바운더리 부분에 구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반사는 모든 부분에 약하게 미세하긴 하지만 모든 부분에 일어나긴 하지만 어때요? 이 컬러가 주는 부분은 이 바운더리 엣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트를 한 0.5 정도만 줘볼게요. 설정을 좀 마시고 구분하기 편하게끔 해도 그린으로 이 스페큘러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포인트예요. 광원이 있다고 해서 이 광원이 아무 데나 이렇게 막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 실제 사물들 보면 이 모서리 돼 있는 부분, 이 빛이 모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이라이트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그 속성이라고 좀 세분화된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페큘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속을 표현할 때는 어때요? 이 메탈리스와 이 스페큘러를 혼합해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이 아래쪽 항목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흔하게 흔하진 않지만 비싸긴 하지만 금 같은 경우는 눈에 매우 익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금류를 표현을 해야 된다. 잠깐 다운 시켜놓고 자 반사가 잘 일어나니 메탈리스를 올려볼게요, 쭉. 그죠? 그 다음에 금이 갖고 있는 기본 약간 그 누리끼리한 이 색상 그죠? 기본 칼라와 메탈리스를 섞어서 이 기본 느낌을 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엣지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스페큘러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기본의 칼라에 줬던 것보다 조금 세츄레이션이 밝은 부분 그렇죠? 이런 모서리나 이런 부분에 주어지는 칼라 톤이겠죠. 이게 기본 색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눌러주고 진하게 쓴다든지
밝게 오는 웨이트 부분, 그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섞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우리 전에는 스페큘라 칼라만 가지고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디퓨즈 분의 웨이트를 좀 다운시켜 볼게요. 그렇죠? 스페큘러가 전체 밝기보다는 어때요? 이런 엣지나 이런 부분에 어떤 디테일을 표현해 주는 부분이죠. 영역 구분이 되죠. 웨이트를 조정하시면. 웨이트, 메탈리스를 다운시켜 볼게요. 그냥 자체적으로 리플렉션 되는 거와 스페큘러가 주는 리플렉션 돼서 들어간 부분의 느낌 차이가 주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금속이다기보다는 약간 어때요? 어떤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들, 하지만 어때? 이 스페큘라 하이라이트 광원이 줄 수 있는 그 매끈매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살릴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스페큘라와 이 메탈리스를 적절하게 잘 조화를 시켜서 질감들을 표현해 내셔야 되고,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를 하실 때 여기 보시면 그 프리셋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질감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골드를 리플레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프리셋으로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해주시면 그 골드가 갖고 있는 기본 세팅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줘요. 세팅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메탈리스 자체를 다운시키면 그 순금류들 세공이 안 돼 있는 금들이 이런 누리끼리한 톤이죠. 그럼 표면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금이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표면을 깎아서 이렇게 뭐 반지나 이런 거 만들 때 나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녀석들은. 그러니까 그 표면 상태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돌반지 느낌이 나는 거죠. 세공이 좀 덜 된 금의 느낌. 실제로 이 오브젝트 표면이 우둘투하진 않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 미세한 부분이 어떨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각 속성들을 구분해서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이 조금 어려워지긴 했어요. 그 요소가 뭐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면 그런 식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화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프리셋에 있는 수치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어쨌든 물질이 그 대표적인 상태를 프리셋으로 해놓은 거지 모든 상황에 저게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금이란 질감 자체가 세공을 어찌 했느냐에 따라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 보시면 조금 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페큘라의 아래에 있는 이 기본 사항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디폴트로 다시 전환을 하고요. 웨이트를 올리고 자, 기본 상태로 해놓고 자, 여기 보시면 IO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이에요. 굴절, 우리 보통 아는 이 굴절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굴절률은 투명한 녀석이 회절이 어떻게 된다고 볼 때 그 굴절률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투명하지도 않고 그 빛을 반사하는 부분인데 IOR 속성 세팅이 있어요. 이 굴절이란 것을
여긴 지금 대표하기에서 IOR이라고 해놨고, 이거는 지금 그 프레넬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특성을 그 표현하는 건데 뭐냐면,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노멀 방향에 따른 거예요. 빛이 반사가 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수직인 방향 이면하고 이 노멀이 90도가 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카메라와 90도가 되는 이 엣지 부분, 이 사이드 부분이 주는 반사의 정도랄지, 그 상이 왜곡되는 정도, 그 다음에 이게 투명한 오브젝트라고 했을 때 굴절되는 정도가 차이가 되는 거죠. 그걸 프레넬이라고 하는데, 그 프레넬을 구현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은 IOR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요런 표시가 있는 데를 눌러보시면 그 대표적인 굴절률 세팅 값이 이렇게 따로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이아몬드 하시면 이제 걔네들한테 쓸 수 있는 굴절률 기본 세팅 패턴을 해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 이제 투명한 녀석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하지만 이 세팅 값이 여기 있는 거는, 자, 굴절할 때 그 반사할 때 반사의 패턴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페이셜 방향이죠. 카메라 봤을 때 이 페이셜 방향하고 노멀 방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본 디폴트 값이 1이 아니라 1.5예요. 1.5에서 시작을 하시고, 여기를 가운데를 1.5로 두고요. 이쪽을 한 3 정도로 올리고, 맨 왼쪽을 1로 다운 시켜볼게요. 그럼 어때요? 기본 나머지 웨이트와 스피큘러 컬러 세팅 값은 똑같은데 어때요? IOL에 따라서 어때요? 이 리플렉션 반사가 되는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1.5를 기준으로 값이 클 때는 어때요? 반사돼서 들어오는 이 페이셜 부분에 리플렉션 반사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고, 1.5보다 값이 작을수록 어때요? 엣지 부분으로, 이 모서리 부분, 그 노멀 방향으로 그 리플렉션이 쏠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물질마다 이제 좀 특성의 차이가 있으니, 너무 안 보이니까, 그죠? 엣지 부분에 살짝 올라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페큘러 웨이트를 조정해서 반사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정도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반사되는 페이지, 이 패턴이 어떻게 묻어나는 것까지 IO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어나이소트로피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뭐 동질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1.5 기본 베이스를 통해서 리플렉션 반사가 되는 이 페이지의 어떤 패턴이 로테이션까지는 아닌데 그 면에 쏠리는 방향을 조정을 해주는 건데, 자, 또 다시 1.5로 해놓고 동일한 상태에서 올려볼게요. 자, 세 개가 IOR이 동일한 상황이죠. 지금 굴절률이 동일한 상황인데 어나이소트로피를 이용해서 이 반사가 되는 페이지 패턴을 변했어요. 그러니까 굴절되는 정도가 지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러니까 반사되는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로테이션은 아니니까 밑에 보시면 이제 회전까지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형태 패턴을. 그래서 그 보시면 어때요? 왜곡되는 범위 자체가 우리 돋보기가 렌즈가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에서 왜곡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 차이의 패턴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잡한 만큼 여러분 뭘 연습을 하셔야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사물이 표면에서 주변에 대한 사물을 반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패턴이 되는지, 그 사물을 레퍼런싱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잘 보셔서 뭐 예를 들어서 반사가
엣지 라인에 그 페이셜의 반대 그 수직인 방향에 쏠려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아이오어를 패턴을 선택을 하시고, 반사되는 부분이 볼록하게 됐는지 오목하게 플랫하게 됐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어나이소트로피를 가지고 조정을 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속성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이 표현하고자 할 대상물 자체를 분석을 좀 잘 해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프리셋이 모든 오브젝트를 대변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자, 그런 걸 보시고 판단을 좀 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